지금까지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대해 강조를 했었는데요. 세상에는 더 멋진 프로그래밍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인데요. 이전에 그 구현했던 구조적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했던 그 덧셈, 뺄셈 테스트 프로그램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같고요. 프로그래밍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실습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번에 작성했던 덧셈, 뺄셈 테스트 프로그램인데요. add 테스트 함수랑 sub 테스트 함수 그리고 while문, 반복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뉴를 출력해주고 메뉴에 따라서 덧셈 문제를 계산하거나 또는 뺄셈 문제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Q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맞춘 점수를 이렇게 출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a.py에 코드가 담겨 있는데요. 노트패드로 띄워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random, add test가 있고 sub test가 있고요. 스코어도 있네요. 스코어는 다른 쪽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while문 위에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이 있고 그 안에 메뉴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메뉴 선택을 하고 메뉴에 따라서 Q이면 브레이크, while문을 끝나고 1이면은 add 테스트를 하고요. 2이면은 sub 테스트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입력 오류가 있는 거를 체크하진 않았고요. 그냥 입력은 제대로 한다고 가정하고 단순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dd 테스트 하나만 보면 add 테스트 같은 경우에 랜덤하게 0에서 10 사이의 값을 뽑아서 A에 넣고 또 B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답을 미리 계산해 놨다가 화면에 문제를 출력하고요.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은 것을 숫자만 입력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난다는 것을 지난번 실습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로 바꾸어 주고요. 바꾼 정수가 정답이랑 같으면 return 1, 맞았으면 1을 남기고 틀렸으면 0을 남기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받는 쪽에서는 스코어는 처음에 0이었는데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add 테스트 하니까 add 테스트가 여러분들이 맞췄으면 1을 남겨주고 틀렸으면 0을 남기니까 점수가 올바르게 누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을 누르면은 덧셈 문제가 나가죠. Q를 누르면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다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그 관련 있는 함수를 묶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묶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들을 인덴테이션 해서 똑같이 인덴테이션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함수를 묶으면서 역시 이름을 하나 부여를 합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테스트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클래스라는 단어를 적어줍니다. 이 파이썬에서 미리 약속하고 사용하는 이런 그 말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하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바로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add 테스트랑 sub 테스트랑 여기 인덴테이션을 각각 줬습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이름을 테스트라고 부여를 했고요. 그 앞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라는 키워드 아래에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이 add 테스트랑
서브 테스트 이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묶은 것이 됩니다. 자, 이때 add 테스트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self라는 또 키워드를 단어를 넣어줍니다. 서브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self라는 키워드를 넣어줬습니다. 자, 이 과정을 소스 코드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메모장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왔었는데 인덴테이션을 주고 없애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첫 시간에 그 설명을 했던 스파이더라는 그 개발 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가 안 깔려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톨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 프로그램은 조금 무거운 편이라서 처음에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랑 화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를 텐데요. 그거는 여기 뷰에 레이아웃을 여러분들 디폴트로 선정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미 a.py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New를 누르면 되고요. New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하나 열리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훨씬 예쁘게 나오죠? 색깔까지 차이가 있어서 이게 키워드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작성한 그 이름인지 뭐 그런 것도 살짝 구분이 되고요. 이런 숫자도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따옴표도 잘 구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파일 이름은 untitled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save as를 통해서 저는 C 드라이브에 주라는 폴더에 b.py라고 하겠습니다. b.py 저장. 자, 하면 이제는 b.py로 저장이 됐고요. 자, 오른쪽에 현재 위치를 보면요. print working directory cd 주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파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주로 이동했고요. ls를 해보면 여기 b.py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려면 여기서 python b.py 착각했네요. 제가 요 안에서 실행을 하려면 %run을 하고 b.py를 하면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엔터 같은 부분에서 조금 실행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코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dd 테스트랑 서브 테스트라는 녀석이 더하기 빼기만 다르고 약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의 블록으로 만듭니다. 인덴테이션을 주는 거야. 자, 탭 키를 누르면 한꺼번에 4칸씩 이동합니다. 이제 편리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라는 이름을 써주고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테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콜론을 붙입니다. 자, 컨트롤 스크롤 키를 누르면 자유롭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이 남았는데 함수 안에다가 self라고 써줍니다. 자, 여기도요. self라고 써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더가 없는 사람은 노트패드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인덴테이션 하는 게 좀 불편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 add 테스트, 서브 테스트,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함수를 똑같이 인덴테이션을 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블록에 테스트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함수를 하나로 묶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을 부여를 하려면 앞에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콜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수의 괄호 안에 셀프라는 또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완수를 한 겁니다. 자, 이 과정은 무엇이냐면 찍어낼 틀을 만든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신문이나 이런 책을 찍으려면 이렇게 활자를 잘 정리해서 틀을 먼저, 조판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종이에다가 마음껏 찍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작업이 이 찍어낼 수 있는 이 틀을 만든 작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찍어내는 작업을 이제는 해야 되겠죠. 자, 이 찍어내는 작업을 이쪽 동네에서는 객체를 생성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자,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고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앞쪽에서 테스트라는 그 말을 썼었는데요. 클래스라는 키워드 뒤에 대문자 T, 소문자 EST 이렇게 이름을 이 블럭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자, 요건데요. 대문자 T, EST라고 해주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준 게 뭐냐면 바로 객체를 생성하는 동작입니다.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객체의 이름은 뭐냐면 대문자 TEST. 그래서 테스트 객체 생성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 클래스 앞에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클래스 이름으로서 TEST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괄호를 붙인 겁니다. 다시요. 클래스 이름에 괄호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를 써가지고 왼쪽에는 변수를 하나 주는데요. 얘랑 얘랑은 다릅니다.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스몰 테스트는 대문자 TEST 테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변수 스몰 테스트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요 한 줄을 쓰게 되면은 이 한 줄 한 거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떠올리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앞으로는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테스트라는 객체는 그 안에 add 테스트, 서브 테스트 이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로 함수를 표현했고요. 그것들을 동일하게 인덴테이션 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객체라고 하고요. 요 과정을 통해서 요런 게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런 게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를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스몰 테스트에 할당을 했는데 이 할당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몰 테스트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예, 대문자 테스트로 만든 객체, 대문자 테스트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한 줄은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 클래스를 define하는 정의하는 부분은 앞쪽 코드가 생략되어 있고요. 스코어는 0이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스몰 테스트로 가리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문이 나오고요. 쭉 똑같은데 add 테스트 부분은 이제는 요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이게 add 테스트, 하나는 add 테스트, 하나는 sub 테스트라고 했죠. 그게 소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몰 테스트라는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냥 add 테스트, sub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가 가리키는 곳에 안쪽에 들어있는 add 테스트, 테스트가 가리키는 것 안쪽에 들어있는 sub 테스트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때 가운데 점을 안쪽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점을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부분을 코드상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 테스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형판을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형판을 이용해서 실제로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좀 크게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요 이름, 요 클래스 뒤에 있는 요 이름을 그대로 써주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객체를 써먹어야 되니까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객체를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변수에 할당을 해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객체에 별명을 하나 지어줬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small test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add test, sub test가 이제는 이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test 이렇게 붙여줍니다. test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도 동작을 하고요. 자, 이거를 이 스파이더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실행하고 싶은 그 코드 영역을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컨트롤 A를 눌러도 전체가 다 선택되겠죠? 선택을 한 다음에 F9를 누르면 바로 실행이 돼요. 자, 오른쪽에 그 코드가 그대로 타이핑한 것처럼 그 처리가 되고요.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잘 동작하죠?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코딩 스타일을 바꿨음에도 동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죠? 어떻게 했나요? 네, add test, sub test한 함수를 똑같이 인덴테이션을 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주고 뒤에다가 이름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test라고요. 자, 이렇게 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test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마치 뭐랑 같냐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자판을 만들었다 라는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종이에 찍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클래스 이름에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해주면 객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 객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그 객체를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드상에 한 줄을 써놓은 것은 그림으로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됩니다. 자, 객체는 보통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안에는 함수가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를 나중에 또 써먹기 위해서 별명을 하나 달아줍니다. 할당 연산자를 써서 그 이름을 부여하면 요 이름으로 이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객체를 방금 생성한 객체를 활용하는 쪽에서는 add test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요 변수 이름에다가 점을 붙여가지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과정상으로 보면은 뭐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왜 좋은지도 잘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방금 이렇게 코딩하는 것을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워낙에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을 상당히 반복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을 했습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이 클래스라는 것이 함수를 묶어준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변수도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add test랑 sub test를 애초에 묶기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로 스코어라는 점수가 올라가고 그 증가를 하죠. 그래서 스코어라는 그 변수를 이 두 함수에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두 함수는 사실은 스코어라는 것 때문에 엮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는 이 스코어라는 변수도 같이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스코어라는 변수를 이 클래스 안에 집어넣을 때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름이 좀 이상한데요. 언더바 두 개, init, 언더바 두 개. 요런 이름을 갖는 함수를 define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함수는 괄호 안에 셀프를 집어넣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괄호 안에 셀프를 넣어줍니다. 자, 이름이 좀 특이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self.score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또 점수는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냥 0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정답을 맞췄을 때 return 1 이라고 해줬던 부분에 아예 이 부분에서 스코어가 여기 있으니까 점수를 1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코어는 앞에 셀프가 붙어 있죠. 그래서 self.score는 self.score 더하기 1 이렇게 코드를 바꿔줍니다. 자, 서브 테스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셀프 스코어는 셀프 스코어 플러스 1. 자, return 1 하던 부분을 이렇게 코드를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는 많이 좀 바뀐 것 같죠? 자, 그리고 그림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냥 동그라미는 이제 함수라고 이렇게 그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색깔 있는 동그라미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라는 것이 뭐냐? 객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변수랑 함수를 묶어 놓은 것. 자, 다시요. 객체가 뭐죠? 변수랑 함수를 묶어 놓은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자, 객체란 변수와 함수를 묶어 놓은 것. 변수와 함수를 묶어 놓은 것. 자, 그러면 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네,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객체란 변수와 함수를 묶어 놓은 것.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자, 그리고 그림은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이 함수를 구현을 해줬는데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 함수는 언제 호출되냐면 다음과 같이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가 객체 안에 클래스 안에 들어갔죠. 이 스코어라는 변수가 이 클래스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dd 테스트, 서브 테스트에서도 이 스코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는 while문 안쪽에는 이제 뭐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add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test.add 테스트, test.sub 테스트. 그리고 점수를 출력할 때도 테스트 안에 이제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test.score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꾸고 코드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이 부분 바꿀 거고요. 요거 없앨 겁니다. 요거를 없애서 클래스 테스트 안에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1, return 0 이 부분도 바꿀 거고요. 자,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를 없앱니다. 스코어를 없애고 스코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init 언더바 2개 self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self.score는 0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뭐 return 1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기서 self.score 이거는 뭐 더하기 셀프 스코어는 셀프 스코어 더하기 1 하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필요 없고 셀프 스코어는 셀프 스코어 더하기 1 고쳐줍니다. 자, 그럼 바깥쪽 이 while문 입장에서는 이 스코어라는 것이 클래스 테스트라는 거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필요 없고요. 얘도 필요 없겠죠? 네, add 테스트, 서브 테스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코어라는 거는 뜬금없죠? 여기 없는 녀석이죠? 자, 어디 안에 있습니까? small tst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줬어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코드를 다 선택해주고 F9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선택한 게 여기 쭉 자동으로 타이핑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1 누르면 10, 1 누르면 0. 자, 이런 식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자, in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init이라는 함수는 객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콤마 한 다음에 이런 변수를 더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할 때 주는 값을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값을 항상 0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100점부터 시작할래 라는 요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값을 원하는 값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0을 넣고요. 변수가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 값이 하나 있죠? 그럼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한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으면 넣어주고요. 자, 여기 스코어랑 여기 스코어는 다른 녀석입니다. 얘는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소속된 스코어고요. 여기 스코어는 이쪽에서 값을 넘겨받는 파라미터, 아규먼트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 넘겨받은 100을 여기 셀프 스코어에 입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 바꾸면은 점수가 100점, 맞추면 101점 이런 식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프로그램 전체 영역에서 사용하던 변수를 우리 예에서는 스코어라는 변수가 그랬죠. 이 변수를 클래스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클래스 안쪽에 있는 그 함수들, 잘못 썼네요. 함수들끼리만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클래스 바깥쪽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약간의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요. A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죠. 자, 그 안에 언더바 2개, in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라는 변수가 있는데 언더바 2개를 붙여놨습니다. 셀프 점 언더바 2개 데이터 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show라는 함수가 있어서 셀프 점 언더바 2개 데이터 요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set data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 놨는데 자, 셀프는 항상 붙어야 되죠. 셀프가 하나 있고 외부에서 값을 받기 위해서 콤마 데이터라는 변수를 또 줬습니다. 자, 셀프 언더바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할당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해 놓고요. 자, 오른쪽에 클래스 이름인 대문자 A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죠.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 스몰 a로 가리켰습니다. 자, 그리고 a 점 언더바 2개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점을 붙여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했죠. 자, 100을 할당합니다. 자, 그리고 a 점 show를 하면은 자, 뭐가 나오냐면 자, 100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0이 나옵니다. 자, 이 동작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C++를 배우게 되는데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C++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파이썬은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고요. 실제로는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값을 바꾸려면
setData라는 함수를 통해서 setData 100을 집어넣으면 요 100이 여기다 할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show를 하면은 1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만 정말 쓰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언더바 두 개를 붙여서 변수 이름을 정해주면은 이 안에서만 쓸 수가 있고, 설사 클래스 바깥쪽, 여기는 클래스 바깥이죠. 클래스 바깥쪽에서 값을 할당하려고 해도 에러는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아무 동작도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에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이런 게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기 전에 자,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지금 해본 거고요. 자, 객체,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객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이 그림을 꼭 떠올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담기 바랍니다. 자, 객체라고 하면은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그 안에는 함수랑 변수를 묶어 놨다. 자, 다시요. 객체란 무엇입니까? 변수랑 함수를 묶어 놓은 것. 자, 그것을 객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꼭 이 그림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